자, 반갑습니다. 알파프로 과정 여러분, 정태근 전문가입니다. 5월 25일 두 번째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마니커입니다. 그리고 방송 말미에는 히든 종목이 공개가 됩니다. 방송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리고요. 방송 보시고 난 이후에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게요. 어저께 마니커가 29% 상한가에 갔다가 13%, 오늘은 7% 상승 출발했다가 14%에서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러니까 전일 종가 수준과 거의 비슷하게 현재 벽에 부딪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자, 어떤 이슈가 있었느냐? 아시겠지만은 말레이시아에서 닭고기 수출을 금지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말레이시아에서 닭고기 수출을 수입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이슈가 됩니다. 그죠? 보통 우리 있잖아요. 그 순살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브라질산이잖아요. 그죠? 브라질산인데 말레이시아는 수입을 하는데 왜 이게 이슈가 될까요?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냐면 만약에 그 밀을 예를 들게 되면은 밀이라기보다는 자 보세요. 말레이시아에서 뭐 특히나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말레이시아 수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말레이시아에서 수입하는 국가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말레이시아에서 수입을 해야 되는데 말레이시아 수출을 금지를 해버렸어요. 안 해. 그럼 이 나라들은 그러면 닭고기 뭐 이 수출할 때까지 기다립니까? 그건 아니죠. 다른 나라 쪽으로 다른 곳으로 알아봐야 되겠죠. 그러면 뭐 싱가포르가 만약 브라질 쪽으로 알아보게 된다. 우리가 그쪽에서 수입을 하고 있는데 싱가포르까지 오고 또 싱가포르 외에 말레이시아에서 수입하는 다른 나라들이 오게 돼요. 그러면 공급은 한정적인데 수요가 확 올라가 버리죠?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영향으로 해서 닭고기 가격이 올라갈 수 있고 이 닭고기 가격 상승 영향이 우리나라에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뭐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가 뭐 우크라이나에서 밀을 수입을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밀을 수출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밀을 수출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우크라이나에서 밀을 수입하는 나라들이 아르헨티나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캐나다라든지 다른 쪽으로 수입을 하겠죠. 중국이라든지. 그러면은 우리가 만약에 미국에서 수입을 한다. 그럼 이 나라들이 또 미국 쪽에 수입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공급은 1인데 수요가 2, 3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밀가루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러다 보면 이게 우리나라 밀가루 가격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마니커는 아시겠지만 닭고기 관련주인데 이제 복날이 다가오죠. 이제 복날이 다가오면서 그와 관련해서 상승이 하는 게 아니라 참 이제 닭고기도 이렇게 되네요. 그런데 이런 사태가 예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들이 어쨌든 사료 가격이 밀가루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라가게 되면 밀가루 이런 것들 곡물 사람만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동물들도 사료를 먹어요. 그러면 이 사료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라면은 이 동물들이 먹는 그러니까 곡물 수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라면은 사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동물용 사료 가격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럼 이 사료를 먹는 닭고기라든지 닭이라든지 그리고 돼지라든지 이렇게 되면 닭고기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돼지고기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근데 결국 이런 연결고리를 저는 생각을 했는데 말레이시아에서 수출을 금지. 말레이시아도 결국 사료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닭고기 가격도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외부로 수출되는 것을 막아버리고 이 물량을 국내 쪽으로 자국 내로 돌려버리게 되면은 그래도 이 닭고기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제어를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게 뭐 지금은 이제 우크라이나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이슈가 많이 좀 식어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추세적으로 계속 가긴 힘들 겁니다. 힘들 거예요. 그리고 오늘 또 보니까 뭐 설탕 얘기도 나오던데 아마 돌아가면서 다 해먹을 겁니다. 세력들이 해먹기 때문에 뭐 이런 상승이 나오게 되면은 방금 말씀드린 이런 연결고리 때문에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정도 마무리하고 히든 종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히든 종목입니다. 자, 히든 종목이 5월 20일 날 상한가에 갔습니다. 요거는 원전 관련주예요. 원전 관련주. 자, 어떤 테마 내에서 테마란지 업종, 섹터 내에서 보게 되면은 그런 게 있어요. 기존의 종목들 수혜주가 있긴 하지만 또 새로운 수혜주를 찾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아요. 코로나를 예를 들게 되면은 진단키트 초기에 발발하게 되면서 시젠이 완전 날아갔었죠. 근데 그 이후에 뭐 SD 바이오센서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나오게 되면서 또 새로운 수혜주로서 진단키트 수혜주로서 보게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인 겁니다. 오늘 원전 관련된 이 히든 종목도 마찬가지로 그런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맥락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원전 관련주 같은 경우는 그 공동 수출 선언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국내 관련해서 한신기계라든지 많이 오른 종목들 쪽에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한전기술이라든지 이쪽으로 순환매가 돌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좀 많이 쉬었고, 그리고 한신기 같은 많이 오른 종목들은 가격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히든 종목 같이 이렇게 덜 오른 종목들 쪽으로 시세가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주가가 하락하거나 횡보를 하는 구간 속에서 또 거래량도 거의 없는 상황. 근데 갑자기 대량 거래가 유발이 되게 되면서 급등이 나왔을 때는 상승의 출발점일 가능성이 높다. 요거는 1차적으로 기술적인 패턴.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은 이제 이슈까지 같이 반영되게 되면은 상승에 대한 신뢰도는 더 커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은 자, 지금 현재 요 히든 종목은 자 보세요. 상한가 발생시키고 상한가 이 고가놀이를 하고 있죠. 상한가 종가를 지켜주게 되면서 고가놀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5일선과의 이격 조정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상승 이후에 조정 상승으로 가는 계단식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공략이 필요한 종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1차 분기점과 그리고 목표 주가는 일단 32,000원을 잡았어요. 32,000원을 일단 잡았습니다. 그래서 1차 상승, 조정, 그리고 2차 상승이 나왔을 때는 적어도 32,000원까지는 도달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에 그렇게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1차 분기점 32,000원, 그리고 목표 주가도 32,000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전의 신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알파프로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